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5시 54분 들어왔습니다. 교통 혼잡 때문에 터널 속에 꼼짝없이 갇혀있다가 겨우겨우 도착해서 15분 늦게 시작했더니 방송이 훨씬 휙휙 지나갑니다. 15분 짧아졌기 때문에 좀 더 압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학원 보내지 마라. 오늘은 이해체능 입시, 체대와 미대, 이른바 이해체능 진학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겠습니다. 노익현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대 그리고 미대, 음대는 뭐 실기도 하고 뭐 대충 네. 알겠는데 네. 체대나 미대 항상 말이 많죠. 특히 미대, 음대. 네. 어떻게 학생들 뽑습니까? 우리 앞서 시간에 이제 그 일반 이제 입시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본적인 틀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랑요? 네, 그 일반 진학과 뭐 다를 바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체대하고 미대도 이 입시도 기본적으로 이제 학업 능력 위주로 보는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어떤 활동, 고등학교 활동을 보는 종합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시, 그러니까 수능 중심으로 가는 이제 전형이 있고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여기는 이제 체대와 미대니까 실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결합하느냐의 문제겠죠. 네. 예. 실기와 결합. 네. 그런데 문제는 뭐 체육이라든지 미술, 예술 교육 이런 게 사실 공교육 현장에서 거의 뭐 없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조상 이제 학원에 이제 거의 100%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예. 네. 미대 입시 준비에서는 어떤 문제점들을 거론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큰 문제는 이제 과거와 달리 과거는 이제 실기가 중시되었는데요. 예. 이제는 실기보다는 이제 종합 전형. 예를 들면 홍대 같은 경우에 100% 비실기 전형으로 입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다음에 서울대도 100% 수시에서 선발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림 그리는 뭐 데생 능력 이런 거 안 봐요? 네, 서울대는 1차에서 대생 능력을 봅니다. 그런데 그 1차에서 뽑는 인원이 7배수 가량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단한 대생 능력이라든지 실기 능력을 본다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그 소양, 네. 그리기 소양, 그 정도만 체크한다는 거죠. 그 아이가 미대에 들어와서 자기 학교 미대 선생님들이 잘 가르침을 따라올 수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보는 건다. 맞습니다. 사실 그림 엄청나게 잘 그리는 애를 신입생으로 뽑으려면 그 뭐하러 미대를 댕깁니까? 맞습니다. 근데 조금 그릴 줄 아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애를 데려다가 그 재주를 키워주는 게 교수들이 할 일인데 왜 대학교 4년 동안 갈고 닦아야 할 거를 미리 부모들이 학생들이 돈 퍼들여가면서 미리 해야 되는지 참 답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입시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네.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존하는 학원들에서의 프로그램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제 과거의 어떤 대생 아니면 구성, 뭐 색채 이런 거 위주로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그나마 준비하는 게 이제 수시에서 종합 전형.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 그러니까 그 홍대 같은 경우에 미술 활동 보고서로 갑니다. 그 미활보라고요. 미활보. 네, 미술 활동 보고서. 네. 그러니까 그 미술 예술 관련해서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제출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내내야 무슨 경시대회 상 받은 것처럼 어디 나가서 뭐 입사냈고 또 이런 거 써내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를테면 자기가 관심 있는 어떤 미술의 어떤 분야 혹은 구체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독서 마치 목록처럼요. 나는 아그리파를
몇백 장 그려봤다. 뭐 네.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 관련해가지고 뭐 전시회를 좀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뭐 일종 감상문을 적었다든지. 그러면 그거 예. 증빙 그걸 해야겠네요. 네네. 그걸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면접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아, 도록이나 자기가 그 전시회를 보고 와서 느낀 거 이런 거를 메모 형태라도 이렇게 해서 내면 네. 심사위원들이 얘가 정말로 그때 인사동이나 서울예술의 전당 또는 뭐 광주 네. 아시아문화전당 이런 데서 열린 전시회를 진짜로 갔는지 네. 아니면 저 포털 사이트 검색해가지고 대충 깔짝깔짝 써내는 건지를 예리하게 묻는다. 그래서 감별을 한다. 네, 감별을 하는데 이제 미술 학원에서 이런 것들을 당연히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준비를 하긴 하는데 그 준비하는 게 무용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단순히 자기 활동을 요약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돌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좀 창의성을 좀 가미한. 이를테면 학생부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부 기록을 가지고 이제 교수가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학생의 여러 가지 인성이라든지. 네. 그런데 그 학생이 자기 인성에 대해서 대답하는 와중에 이를테면 그 학생이 그냥 입버릇처럼 저는 사실 뭐 이랬습니다. 이를테면 네. 사실 이랬습니다. 이런 입버릇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할 때 네. 갑자기 교수가 이런 돌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실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마그리트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지금 우리 도원장도 사실은 준비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미술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평소에 이 아이의 올바른 언어 생활 네, 뭐 맞습니다. 또는 쓸데없는 최연 같은 것은 안 하는 정갈하고 컴팩트한 언어 습관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언어 습관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미대 학생들도 준비함이 있어가지고 문학적 어떤 소양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철학적 소양 아니면 미술사적 어떤 그 기본 지식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좀 자기화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마구잡이로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자기 그냥 아주 개성적인 그림을 그린답시고 또 여러 가지 현대사의 흐름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런 모르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그 섭취한 상황에서 그 학생이 어쨌든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핵심인데 그게 이제 그 학원에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기술만 가르친다. 예, 기술만 가르치고 그걸 가르치더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어떤 그 지식 이입식에 주입식에 그래서 붕어빵 찍어내기 예. 같은 그림들만 예. 되게 그린다면서요. 네.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들 같은 경우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 학원비를 내면서 그래요? 예. 거긴 특별히 좀 더 비싸요? 예. 약간 좀 겨울 방학 뭐 이렇게 여름 방학 같은 경우에 사실 몇백만 원 단위에서 예. 한 달 수강료가 그럼 뭐 하루 종일 학원에서 삽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원씩을 받나 보네. 네. 근데 제가 하나 지금 우리 노 원장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겼는데 서울대나 홍대처럼 이제 유명한 미대 쪽에서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명문 다들 들어가려고 하는 곳인데 그 학교들이 학생 선발 방식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바꾸었는데도 네. 입시 트렌드에 가장 민감해야 할 학원은 왜 예전 방식으로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이들을? 일단은 그만 얘기했듯이 컨텐츠 자체가 입시의 컨텐츠 자체가 사실은 단순히 이제 미대 출신 선생님들로 진행할 때 문제가 있다는 그러니까 거고요. 인문학적 배경이나 예술의 모태 뿌리가 되는 문학, 철학 이런 것들은 가르칠 만한 능력이나 소양이 좀 부족하다. 네. 근데 그걸 접목하더라도 상당히 그냥 단순히 교양 수업쯤으로 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핵심은 어디까지나 이 학생의 개성과 이 컨텐츠가 만나가지고 준비하는 게 핵심인데 이런 준비가 어렵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런 거는 결국은 학원에서는 도저히 수혈이 보충이 되기 힘드네요, 당분간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이 그 독서 활동과 마찬가지로 학생이 주관을 가지고 자기 어떤 그림, 예술 경험과 여러 가지 다른 독서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동영상 컨텐츠라든지 이것을 접목시켜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근데 10서너 살, 15살 아이들한테 그걸 스스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무리한 부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좀 그렇긴 한데 좀 재미있는 통계는 뭔지 하면 이제 홍대에서 이제 비실기 100% 전형으로 바꿨다고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실기 전형 100%로 바꾸고 나니까
이제 합격자 배출 고등학교를 보니까 이전에 합격자 배출이 없었던 학교, 네. 그 1,600개 학교가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합격자 배출을요.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좀 확장되는 엄청 다양해졌군요. 예, 다양성이 좀 확보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과도기이긴 한데 네. 특별히 예체능이라고 나는 뭐 공부하고 담 쌌어. 그리고 그냥 붓, 그림, 사비 연필만 잘하면 돼. 이게 아니고 제 나이에는 읽어야 할 책, 소양을 기르는 것은 예체능이나 일반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필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맞게 제가 이해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자, 최대 입시 문제점 한두 가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최대도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체대 나오면 체육 교사 되면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정말 옛말이고요. 아니면 태권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바뀌어서 지금 그 부모님들께서 좀 스포츠 관련, 체육 관련해가 전공 그 이름들을 보시면 이를테면 그 재활, 그러니까 체육 스포츠 재활, 그다음에 스포츠 산업학과라든지 정말 또 이과, 문과 다 통틀어 가지고 이 스포츠 관련 그 전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또 들어가서 배우는 것들이 이를테면 해부학이라든지 생화학 이런 걸 배운다는 겁니다. 예. 왜냐면 진출 분야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과거 최대 그 학생과는 달리 조금 상위권 학생들도 이제는 많이 진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최대 입시도 이제 실기가 아예 없는 전형이 많이 대거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100m를 몇 초 안에 뛰고 이런 거 그렇게 가혹하게 안 그게 이제 기초 실기라고 하는데 그런 걸 많이 약해졌다는 거죠. 비중이. 아예 이제 없는 전형들도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체육학원에서 그 기초 그 체력 그 단련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에서 계속 반복적인 훈련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입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통 그 수능이 끝난 이제 그 12월에서 1월 말까지가 이제 그 체육 학원에 소위 그 때라고 할 수 있는데 피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그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준비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 실기라고 하는 게 100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사실 기본적으로 최대 지나가는 친구들이 아주 그 체육이 그 소질이 없는 친구 거의 없기 때문에 차별, 변별성을 확보하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11초, 14초 이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 건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근데 대개는 11초에서 12초 사이면 1초나 1초, 1.5초 사이로 당락을 한다는 것도 그 어린 친구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일 수도 있고. 걔가 100m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목표가 아니라면. 그래서 그렇긴 하네, 정말. 실기 비중도 그래서 한 20%,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 학원에 의존하는 역시 체육 입시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m를 꼭 학원 다녀야 빨리 뛰나? 그것도 그렇습니다. 아침 먹고 일어나서 열심히 좀 뜀박질하고 운동하면 되지 뭐. 맞습니다. 그나저나 체대 이런 데는 대학 신입생 환영에 이상한 술 많이 마시게 하고 또 선배들이 후배 규율 잡는다고 기합 주고 이러다 다치고 이런 그런 일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들 그러는지. 유독 심해요, 거기가. 네, 그렇습니다. 괜히 완력을 좀 써야 된다 그러나. 아유. 자, 어쨌거나 오늘 우리 노 원장님 말씀을 집약하자면 예체능이라고 그냥 우리는 공부하고는 담 쌓고 뜀박질 열심히 하고 사비연필이나 붓질만 막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학문을 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대학 공부를 하는 데 필요한 소양을 모두 함께 갖추는 게 좋고 약간 특화된 예체능 이쪽 그 배점 기준도 예전처럼 크지는 않다. 그러니까 학원 같은데 너무 목매지 말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러면 진짜 학원 달린 일이 계속 없을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 노원병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리실 수도 있고, 안철수 의원 지역구, 그러면 많이들 아시죠? 거기에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한 더민주당의 이동학 청년 젊은이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가 네. 아주 연부 역강이다, 뭐 이런 말 하는데, 나이도 아주 그리고 힘이 느껴진다, 이런 뭐 한자 성어, 좀 고리타분합니다만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지금 고맙습니다. 처음 통화하는데, 네네. 카랑카랑한 힘 이런 게 느껴집니다. 예전에 새정년, 아따, 이름 오랜만에. 민주연합. 네, 오랜만에 이름 하려니까 더 헷갈리네. 네. 새정치 민주연합.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새정치 민주연합 시절에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인가 이런 거. 예, 했죠, 아마?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네. 혁신위 그거 활동도 하셨고요. 예, 맞습니다. 네, 조국 교수가 어디에다가 우리 이동학 후보에 대해서 글을 하나 써놓은 거를 제가 봤는데. 예.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30대 한 중반쯤 되시죠? 초중반 사이? 예, 35이고요. 아, 만으로는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33입니다. 한두 살씩 좀 최대한 깎읍시다. 우리도 좀 외국 가면 다 많이지 뭐. 네. 30여 년 살아오시면서 이것저것 지내온 뭐 직업이건 경험이건 간에 이게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쓴 걸 봤어요. 네네네. 본인 입으로 내가 여지껏 네. 살아오면서 해왔던 것 중에 꽤 의미를 부여할 만한 직업이었건 경험이었건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열거해봐 주시겠습니까? 의미와 함께. 예, 이게 제 인생의 모토가 네. 재미 플러스 의미거든요. 재미 예, 플러스 의미. 예. 그 중에 이제 가장 제가 감명 깊고 스스로 굉장히 보람차게 했던 일이 대한민국 청소년 연설대전이라는 행사를 기획하고 만든 거예요. 네. 예, 한 3년 됐는데요. 한지 얼마 전에 이제 5회 대회를 마쳤는데, 이 나라의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그리고 이들이 실제, 자신의 인생이든 아니면 앞으로의 꿈이든 이것 연설로, 해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경청해 보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예. 예, 이 과정을 겪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도 있고, 또 꿈도 굉장히 큰데, 이런 것들을 발현할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의 학교에선 발현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아이들하고 겪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굉장히 보람되기도 하고, 이 아이들의 상처를 한번 보기도 하고. 말씀도 중에 미안합니다만. 예. 짧게 이제 뼈만 좀 간추렸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네. 그 대회를 주최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거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1, 2, 3등한테 줄 상금도 많이 네. 마련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이제 뭐 주변 친구들이 같이 이제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돈을 서로 이제 좀 모으고, 그 친구들에게 이제 참가비를 전혀 받진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야죠. 예, 그래서 이 대회를 위해서, 저희들의 스스로의 어떤 노고나 이런 것 투자하고, 예,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사회적 의미를 통해서 한번, 알겠습니다. 미래를 좀 밝게 해보자. 이런 취지여서. 네. 굉장히 많은 직업을 뭐 이렇게 거쳤다. 이런 표현을 하던데. 네. 그거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생활이라고 할게요. 아르바이트 뭐 이런 것들을 6학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남들보다 6학년이요? 좀 빠르게, 알바 현장에 뛰어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안 해본 이제 배달은 거의 모든 걸 다 해봤고. 짜장면, 뭐, 치킨, 피자, 뭐, 이런 걸 다 해봤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구김 없어 보이세요. 그런데 혹시 가정 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찍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이랬던 두 가지가 병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 사정이 물론 어려워서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네, 6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가슴 아픈 사연이. 어머니께 용돈을 안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그 어린애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아르바이트를 학교 끝나고 뭐 석간 신문도 돌리고 중학생이 돼서는 이제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도 하고 네 그때는 별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님을 여의시고 혼자 더 힘드실 엄마께 힘들이지 않아야겠다. 보통 사람은 참 하기 힘든 건데
조 교수가 우리 이동학 청년을 그때 같이 혁신위 활동인가 하고 그랬죠 아마.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자 제대로 보셨군요. 자, 네.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 최근에 지역구 행사든 어디서든 제대로 만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은 이번 주에 할 예정입니다. 아니 글이 나가겠단 말은 한참 전에 들었는데 왜 아직까지 등록을 안 했어요? 일단은 먼저 이 SNS로 말씀을 드렸고, 네. 이번 주에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좀 하고,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자. 네. 본인이 분석하실 때 지금 현재 서울 노원병 판세. 네. 어떻게 네. 분석하고 있습니까? 노회찬 의원이 아직 어디로 나올진 모르지만 노회찬 의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좀. 예. 노회찬 의원께서는 어제 이제 보도가 나오기를 창원 성산으로 간다. 확실히 굳히셨답니까? 예, 굳히셨고 오늘 또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미처 그걸 못 챙겼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창원으로 가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언론에서는 3파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준석, 이동학, 안철수 의원까지. 예. 네, 그런데 저는 여기를 청년 선거구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준석 씨와 이동학이 1대1 구도로 싸울 수 있도록 이제는 그 구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안철수 의원께서 이 청년들의 도전에 함께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이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해 준다는 차원이고 이것 자체가 어느 정당이 승리하느냐 이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정치적인 어떤 도전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청년 지역구로 만들어달라는 얘기는 그럼 안철수 의원은 나오지 말고 비례대표나 어디로 지역구를 옮기라 이 뜻입니까? 예, 저는 그런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이 응할까요? 그거는 이제 국민의 당이나 본인의 어떤 미래 정치 방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1대1로 한번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공식적으로 어떻게 발표를 하든 이런 그 메시지를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네. 안 그래도 이준석 후보가 새누리당에서 노원병에 나가겠다고 기자회견하고 났더니 일각에서 야 이거 안철수 의원이 옮기자니 그렇고 안 옮기자니 참보하고 좀 애매하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일부 정치 호사가들 관전자들 사이에서 나오던 차에 우리 이동학 후보도 이제 가세한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러면 본인은 제1 라이벌을 안철수가 아니라 이준석으로 삼고 싶다 이 말이지요. 일단은 안철수 의원께 편지를 제가 한번 드렸고 왜냐하면 이 혁신의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의원께서 그 당에 저희 같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이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반발도 있었고 그러면서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탈당이 도대체 혁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토론해보고 싶다. 이렇게까지 의견을 던졌는데 아직 토론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어서 일단 그 첫 번째는 넘어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준석 후보와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어떻게 하면 이 헬조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경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에게 지역구 출마는 삼가해달라. 비례대표로 가든 어디 옮기든 간에 상관없이 아무튼 노원병은 떠나달라 이 얘기네요. 네, 안철수 의원께서는 더 큰 곳으로 가셔서 더 큰 이야기들 속에서 더 큰 데라면 부산 이런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꼭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예, 비례대표도 있을 수 있고 어차피 이제 당대표나 이런 걸 맡으시게 되면 선거 전체를 누비셔야 하는데 노원병에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게 되면 여러모로 어려워지실 것 같아요. 조그만 지역구에 묶이지 말고 당의 실질적인 대표답게 넓은 데 가서 큰 거 하시고 나하고 여기서는 나하고 이준석 씨가 정면 승부를 벌일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달라. 네네. 그럼 결국 또 안철수 씨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후보 사퇴 양보하라 이런 거래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네. 네. 편지 한 장 잘 써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이 저는
지역민들하고 이미 약속이 굳게 돼 있습니다. 나가야 합니다. 라고 하신다면 네네. 안철수 의원과 맞설 정책적 카드나 공약 이런 건 주요 무슨 카드로 맞설 계획입니까? 일단은 지금 노원병 같은 경우에는 보육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보육 시설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그리고 노인복지시설도 다른 곳들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그 부분이 대한민국 전체가 갖고 있는 모순점들을 노원병이 축소해서 갖고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그동안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청소년 연설대전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제가 꾸준히 만나면서 봉사활동도 하면서 느껴왔었던 것들을 대비해서 경쟁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지금 노후가 굉장히 보장되지 않은 대한민국을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너무나 이제 불행한 노후를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런 측면을 청년들의 공약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어르신들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 대안들을 제시해 나갈 때 저는 이 세대 갈등 문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세대 갈등 문제도 우리가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더 강점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존 정치인들이 이렇게 임비 열리면 청산 유수로 그냥 국가의 모든 문제를 다 한 문장에 담아서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젊은 후보들은 뭔가 좀 차별성이 느껴졌으면 유권자들 귀에 쏙쏙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네네. 물론 국회의원은 동네 일 보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국사를 논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한식 반찬 50가지 나오는 한식집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품 요리 잘하는 식당도 인기가 커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이동학 예비후보 말고도 몇몇 분들이 거기 지금 뜻을 두고 있으시지요?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창하 후보든가. 맞습니다. 이제 당내 경선 아마 치르게 될 거고요. 네. 이준석 씨하고 만약에 후보가 돼서 붙게 된다면 그쪽도 이제 말하자면 새누리의 젊은 피다 이렇게들 내세우고 있는데 이준석 씨에 대항할 우리 이동학 후보의 카드는 뭡니까? 아무래도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여태까지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쭉 정부를 잡아왔고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 정책 실패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새누리당에 더 확장을 허용하게 되면 아마 지금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새누리당의 확장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확장을 반대하고 막겠다가 안철수의 정치 입문 초일성이자 지금도 유일하게 갖고 있는 건데 둘이 겹치네요. 같이 뜻을 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아무튼 안철수 의원님 여러모로 볼 때 노원을 떠나주십시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안 의원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한번 기대를 갖고 보십시다. 청년은 패기입니다. 그러나 패기가 모든 것을 해도 좋다는 면허장은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청년 정신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기운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동학 예비 후보에게 사람들이 어떤 점에 기대를 걸고 있는지 잘 아실 것 같고 아무튼 후회 없는 정치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노원 을의 출사표를 던질 더민주당의 이동학 예비 후보와 얘기를 나눠봤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고를 당한 게 아닌데 아무튼 교통 혼잡 때문에 늦다고 말씀을 전가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무슨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냐 와전이 된 건지 아니면 여러분께서 잠시 헷갈리시게 들었는지 아무튼 많이 놀랐습니다. 듣고만 있는 저희들 호출인가요? 주명아빠님인데 아니 놀라실 일 아닙니다. 꼼짝없이 막혔습니다. 늦어서 미안했고요. 날이 좀 춥습니다. 겨울 추운 거 당연하긴 하지만 이강윤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